안녕하세요. GB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김기중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요, 고3, 고2 응용어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고2와 고3 2등급 정도 친구들 이상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et of cultural worldviews that have been studied intensively is how people approach contradictions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어떤 문화적 관점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그런 모순적인 것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이 사실은 좀 메인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양인들하고 동양인들이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서는 그 실험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웨스터너즈라고 했던 부분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어떤 결과물들을 쭉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웨스터너즈들은 이제 두 가지를 줘서 더 강력하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반면에, 이 차이니즈를 포함하는 이 이스터너즈들은 이제 뭔가 대화를 통해서 불일치하는 의견들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불일치하는, 그리고 이제 서양인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인들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인들인데 중국인에 대한 실험을 전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Comparing with Westerners, Easterners are more comfortable reconciling seemingly inconsistent claims라고 해서, 내용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문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이 compare이라고 하는 이 부분, comparing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우리 박승배 선생님께 하나 드려보면요, compare이라는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지 혹은 안 써도 되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지요? 목적어를 써야 합니다. 써야 되는 걸로. 예. 그런데 지금 with로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어색함이 느껴지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comparing with인데, 이렇게 이제 나가는지 compared with 이렇게 나가는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이제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American participants intended to rate the stronger argument as plausible. 이 plausible 하면 뭔가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실험 참여자들이 좀 더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등급을 매기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중에 좀 더 그럴듯한 거를 잡는데, 뒤에 상황은 when they were presented with both findings that when presented only with the stronger argument, 그러니까 하나만 준 것보다 두 개를 줬을 적에 더 강력한 주장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tha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비교급 구문인데, 요 than이 앞에 이제 비교급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수험자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게 여기 stronger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n이 나오니까 이거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게 이제 함정을 파놓은 형태가 되는데, 의미적으로 맞냐를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어떤 결과물을 제시했을 때와 비교되는 한 가지의 더 강력한 주장이 제시됐을 때보다 에서 의견은 이 stronger이라는 거를 등급 매긴 것보다는 더 좀 합리적으로 등급 매겼다,
그래서 이 plusable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비교급을 넣어줘서 쉽게 more를 넣어줘서 이 than과 짝꿍을 이루게 하는 게 의미적으로 더 맞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정리를 해보면 plusable이라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 지금 than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more plusable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역시나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ies wrongly imagine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대요. 많이 좀 저하된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은 도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officials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뭘 잘못 생각하냐면 that they can lead their city back to its former glories with some massive construction project이라고 해서 뭔가 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전에 아주 좋았던 시기로 돌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니까 아마 이 내용은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 반론을 먼저 제시를 하고 아마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뭐 저기 지금 세 번째 문제 부분이 아마 또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ny public policy cannot slow the tidal forces of urban change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좀 건설 공공 프로젝트 이 정책이 그렇죠. 뭐 도시 변화의 이 조류와 같은 흐름, 변화의 힘을 느리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단순히 뭐 건설 많이 한다고 지금 좋아지진 않는다. 이런 내용의 전개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좀 열악한 도시가 그런 건설의 수요가 이 공급에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도 많이 없고 좀 힘들게 사는데 집만 멋있게 혹은 도로를 아주 넓게 지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쇠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밑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드리면 The hallmark of declining cities is that they have too much housing and infrastructure relative to the strength of their economies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제 힘과 관련해 어떤 연관해서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공공정책의 도시 발전에 대한 불능이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문제 포인트에서 3번에 with very few exceptions, any public policy cannot slow the tidal forces of urban change. 이 부분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뭔가 건설 프로젝트, public policy가 도시 변화를 뭐 이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우리 정효녹 선생님께 하나 드리면 지금 역시나 앞에서 with very few exceptions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very few가 들어가서 네네. 강조하는 어떤 표현으로 쓰인 것 같고 네네. 뭐 예외가 있더라도 거의 없지만 네네.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without exception, 예외 거의 없이, 예외 없이 라고 하니까 사실 이 저자가 하려는 얘기를 쭉 그대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반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any라고 하면서 어떤 명사가 나오고 뒤에 cannot이라고 하는 부정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 부분을 이제 no라는 표현을 써서 can이라고 여기서 부정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평서를 넣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차이는 크게 없어서
뭐 요거를 조금 포인트 잡기는 그렇고 요걸 또 맞는 문장으로 볼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문장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그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공공주택들 이런 게 그 도시의 경제적 힘과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여쭤보면요. 우리 마설화 선생님께 한번, 네, 어디 계시, 네. 지금 it makes no sense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It makes no sense to use public money. 그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뭐 말이 네. 되지 않는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 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것까지 친절하게 해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역시나 상반되는 얘기를 해야 말이 안 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은 지금 공급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공급 자체가. 여기 지금 그 경제적 힘에 비해서 too much, 너무 많은 공급, 그 하우징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근데 여기는 또 적은 공급을 하는데 돈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make no sense인데 이 주장과는 또 다른 주장을 하니까 글의 일관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 부분을 more supply라고 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요건 동일하고요. more이라고 해서 내용상 일관성을 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compare이라는 이 동사 자체가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흔히 말하는 타동사인데요. 그래서 compared to나 전치사죠. with 이렇게 나가서 명사를 빼주면 뭐뭐와 비교해보면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건 아주 유명한 관용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을 쓸 때 이 타동사, 자동사 여부 혹은 뭐 수동태 여부 이런 걸 통해서 ing를 쓸지 pp를 쓸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동사 뒤에 일단 목적 와야 ing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고쳤는데 지금 ing로 되어 있는 걸 compared로 이렇게 pp 형태로 고쳐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뒤에 than이 있는데 그 내용상은 더 stronger를 받으면 내용상 어색해지고요. 더 강력한 주장이 제시됐을 때 두 개의 주장을 제시했을 때 하나를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느낌에서 more plausible 이 부분에서 받아오는 게 좀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than의 짝꿍을 맞추는 게 여기 more를 써서 plausible 이렇게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제가 좀 느껴지긴 힘든데 어쨌든 이 문장은 저는 일단 틀린 부분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제 강의할 때는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고 no는 여기서 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서가 나와야 되고 any는 뒤에 부정을 나와서 어떤 것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한번 적어는 보면요. no 명사 can 이 평서문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뭐 사실 해석이 이미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해석이 됐기 때문에 build less supply를
more로 의미상 일관성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그 분사 구문 자체 출제율은 상당히 높죠. 사실 상당히 높아서 한 4 정도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높은가는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로 저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급 맞추는 건데 앞에 그 함정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제는 원래 비교급 구문이 좀 많이 나오니까 한 3.5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3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any, cannot 이나 no 원형 이런 표현은 좀 뭐 보편적인 뭐 문제긴 하죠. 그래서 한 3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역시나 막 그렇게 어렵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에서 2.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는 이 어법이지만 그 내용상 이해를 통해서 일관성을 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트렌드나 이런 걸 반영해서 3.5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5 정도로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네. 자, 두 팀장 검토해 보세요. 일단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강의가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듣기 편했고 일단 처음 강평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떨리는 것 없이 굉장히 노련미가 좀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잘 잡으셨고 일단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 잘 짚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잘 해주신 것 같고 우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쫓겨. 네네. 쫓기잖아요. 그러면 자, 2등급으로 그렇게 맞춰놨어요. 등급을 2등급 맞춰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 학생들에게 속도감이나 여러 가지로 좀 최소한도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여기 와서 발표를 할 때 3분이라는 시간을 맞춰놨잖아요. 네네. 3분이라는 그 다음에 내 설명을 담아야 돼요. 네. 담는데 써드는 시간이 2등급이면 되겠다. 3, 4등급 애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런데 1, 2등급 애들은 잘 어울리는 애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묻고 더 보면서 속도감을 더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당겨봐야 돼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에 맞춰서 고무줄처럼 늘리고 쪼이고 이제 그런 것까지를 가미시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강평인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여유와 강약의 리듬이 느껴지고 지문 설명이 글의 핵심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내어 이해와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졌으며 어법 체크 역시 난이도 높은 3번 포함하여 대체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안정감을 주는 강의였다 있겠습니다.